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와 함께 읽는 시간 이유정입니다. 오늘은요 47페이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이지입니다. 아이는 충분하다. 부족한 아이는 없다. 부족한 상황만 있을 뿐. 여기서 끝나지 않았나요? 부족한 아이는 없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부족하게 행동하면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울 상황이 아닌데 얘가 울어. 이거는 상황은 완벽한데 얘가 부족해 라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얘는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울어. 그러면 뭔가 상황이 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어떤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가 달라져요. 아이를 문제로 바라봐 버리면 얘를 어떻게 바꿔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되는데, 반대로 얘는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 얘를 울게 만들었을까, 불편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제가 첫 번째 신념으로 넣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던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검진받을 때 병원에 가서 아이를 만나면 어느샌가 손과 발이 생기고 척추도 생기고 이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때 생각나시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았나요? 그 조그만데 막 선생님이 막 3cm입니다 막 이러는데 심장도 콩콩 뛰고 얼굴 모습도 제법 보이고 막 몸을 베베 꼬고 있고,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발가락 5개입니다. 여기 잘 있네요. 막 이 소리에 그냥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 거기 잘 있어줘서 고맙다. 얘 존재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고맙고 완벽하게, 존재만으로도 완벽하던 존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계속 뭔가 부족해진다면 이상한 일일 거다. 아이는 그 존재 그대로 충분하다.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소극적인 성향이든 활발함이 넘치든 그 모습 그대로 아이는 충분한 상태이다. 아이가 부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게 바뀐 것이다. 아이를 지속해서 충분한 상태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족한 아이는 없다. 부족한 상황만 있을 뿐. 우리는 부모로서 그 부족한 상황을 찾아 도와주면 된다.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적으면서 제 마음에, 예시라기보다 그냥 이런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릴 때, 아주 어릴 때 유난히 침을 많이 흘리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얘는 침을 너무 많이 흘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하는데,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릴 때 이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니까 우린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자꾸 휴지로 입 닦으면 입 주변이 아플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제수건을 챙겨 다녀야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너무 많이 울 때, 너무 많이 우네, 뭐가 불편한 걸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쪽 방향으로 생각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너무 자주 노출하지 말아봐야겠다라고, 이제 우리의 솔루션은 얘를 둘러싼 환경들이나 다른 것에서, 상황에서 부족함을 좀 찾아보는 거죠. 가끔 부모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우리 아이가 누굴 닮아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도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얘는 진짜 유별나요, 정말. 이런 얘기 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아이를 유별나게 바라보면 유별난 아이가 된다. 그런데 아이를 특별하게 바라보면 특별한 아이가 된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바라봐주는 대로 큰다. 부모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는 충분하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아이는 충분하다. 이게 뭐 내 아이가 막 무조건 맞다, 얘는 다 오냐오냐 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부족한 상태, 얘가 아직 자라나고 있는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얘가 아직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음식을 반은 다 흘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게 너무 충분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젓가락질만으로는 다 흘리니까 포크도 같이 놔주고, 젓가락질 할 수 있게 조금 크게 집어먹기 쉬운 것들은 젓가락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좀 이렇게 나눠주자라고 상황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 아이가 지금 자기 행동을 막 컨트롤을 잘 못해서 좀 과격하게 행동해요. 얘가 왜 이렇게 문제지? 라고 바라보기보다 얘는 지금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럼 얘가 과격하게 자신의 뭔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지 않을 때 조심하게 행동해야 할 때는 어떤 순간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우리가 솔루션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문제예요. 얘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계속 이렇게 가져가지 않도록. 물론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더라도 이 말의 습관이 정말 결국은 생각을 그 방향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문제예요 라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걸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조력자인 부모, 진짜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얘를 잘 리드해주는 그런 부모의 포지션에 결국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아하는 파트를 같이 나눴는데요. 아이는 충분하다. 여러분의 아이를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오늘 많이 바라봐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그런 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퇴근해서 저희 아이 만나러 가는데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많이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감탄사가 가득한 육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